안녕하십니까. 저는 K17조의 조의 조교를 맡은 노광수 교수님 연구실 박사관의 김재규입니다. 조 발표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은 지속성 소재 연구실로 에너지나 그런 소재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연구실입니다. Modules for Sustainable Technology Laboratory입니다. 저희 연구실 교수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노광수 교수님은 1977년 한양대 세라믹 전공을 수료하셨고 학사로, 그리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86년도에 박사를 받으신 후, 그리고 국가영립연구소나 혹은 이제 학교 88년도부터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님으로 지금까지 이제 1년 남으셨는데 지금까지 교수님으로 일해오시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실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특히 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가 지정 연구실로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 261편의 국제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리고 박사는 좀 빨리 졸업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위기가 자율적인 연구실입니다. 네.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는 주로 에너지나 혹은 고분자를 이용한 유연한 소자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하베스팅을 통하여 전 고분자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혹은 세라믹도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온의 움직임에 의한 폴리머의 액추에이팅, 그리고 여기서 떠오르고 있는 연료전지 또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은 나노 구조 혹은 나노 스케일의 SPM, 원자 탐지 현미경을 이용한 SPM을 이용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교수님이 특히 요즘 아두이노 같이 이제 제3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기술들 또한 디자인하고 연구에 진행 중에 있고, 실제로 아프리카 그 퀸의 프레드 머큐리 고향인 탄자니아에 가셔서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앞전 에너지 패브릭 기반 웨어러블 앞전 하베스터에 대한 연구를 한 김성준, 김한성, 윤원빈, 윤인석, 전유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크게 연구 목적, 사전 연구, 실험 과정 및 결과, 느낀 점으로 크게 네 가지로 말해야 할 것인데요. 우선 연구 목적은 소형 에너지 하베스터의 일종인 패브릭 기반 웨어러블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직접 만들어 보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인데, 특히 에너지 하베스터에 대해 중점을 둔 이유가 요즘 IoT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배터리를 쓰기에는 부피와 무게를 차지하며 교체하면서 공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이 뭔지 소개를 할 것인데요.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일상적으로 버려지거나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를 수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희는 그중 진동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연구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이분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디바이스를 말하고, 먼저 1960년대 MIT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기다 보니까 개인의 신체 정보를 가장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플워치 같이 이게 액세서리 형태로 갖고 다니는 액세서리형이나 아니 입을 수 있는 의류 일체형하고 신체 부착형이라는 생체 이식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아무래도 가장 초소형 기술이나 아니면 저전력 기술 같은 최첨단 기술을 필요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앞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앞전의 정의는 기계적 일그러짐을 가함으로써 유전 분극을 일으키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그 앞전체로서의 효과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때는 이제 보통 여기 중간에 있는 이제 피에조 미터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저기 사이에 이제 물체를 끼워서 앞전체를 끼운 다음에 이제 진동을 주게 되면은 저기 나오는 D33라는 값이 앞전 상수라는 건데요. 이 앞전 상수가 말 그대로 이제 앞전적 신호와 기계적 흐트러짐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를 말하는데, 이제 응력 T를 인가했을 때 분극 P가 발생하면서 이 상수를 이제 D라고, 이제 앞전 상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앞전 상수는 사실 뭐 G, H, F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저희는 D33이라는 것을 측정했고요. 여기 쉽게 D33이라는 것이 뭐냐고 말하면, 일단 그 3축 방향, 그러니까 X, Y, Z를 1, 2, 3이 대응시킨다고 하면 Z축 방향으로 전기장을 가하거나 힘을 가했을 때 그 동일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3방향으로 얼마나 많은 전하들이 튀어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앞전성이죠.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단위는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체에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이제 세라믹 부분에서는 PGT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머, 저희가 그 웨어러블에 적용할 것은 이제 유연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머를 사용했는데, 저희가 사용할 폴리머는 이제 PDF, TRF이라는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PDF, TRF는 체인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음은 각 유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각 유전체는 외부 전기량 없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이폴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를 말을 하는데, 각 유전체의 특성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높은 열을 가해주면 상유전상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상유전상이란 각 유전체와 반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이폴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 이때 온도를 퀴리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각 유전체는 앞전성을 가지게 되는데, 앞전성은 앞전 정효과와 앞전 역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전 정효과는 기계적 압력으로 앞전체가 변형되면 이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말하고, 그리고 앞전 역효과는 이와 반대되는 루틴으로 전기적 신호를 주었을 때 앞전체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또는 진동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 유전체의 특성 중 초전성이 있는데, 초전성은 이제 그 분극이 있는 각 유전체에 열을 가해 줬을 때 그 분극이 깨지게 되면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전하가 그 결정 표면에 나타나게 되는 효과를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아까 PDF, TRF를 쓴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 굳이 이걸 써야 되냐면, 그쪽에 보면 이 PDF의 상의 중에서 원래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베타 상이 앞전 그 효과랑 관련이 깊대요. 얘를 보면 이런 식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얘를 이렇게 베타상으로 만들려면 힘들대요. 그래갖고 TRF라는 물질을 이렇게 첨가함으로써 이 대충 이렇게 구조가 비슷해져서 앞전 효과를 낼 수 있어서 TRF를 첨가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얘의 특징은 첫 번째로 그 각 유전체라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 전기장 없이도 스스로 분극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각 유전체면 앞전체니까 앞전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머라는 그 재료의 범주에 속해 있대요. 그래서 웨어러블 소자로 사용할 때 적합합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 과정입니다. 먼저 저희는 테이프 캐스팅과 드라잉을 첫날에 실시를 했고, 이후 핫 프레싱과 어닐링, 드라잉을 15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폴링과 이제 그 앞전체를 셈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했고,
마지막으로 앞 전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테이프 캐스팅과 드라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이프 캐스팅은 저희가 이제 그걸 할 때 그 솔루션은 PVDF, TRF 용질과 MEK 용매를 30% 웨이트 퍼센트로 용해시킨 용액을 사용을 했는데 이때 PVDF와 TRF의 비율은 75%와 25%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이프 캐스팅을 할 때는 닥터 블레이드를 700 마이크로미터로 설정을 해서 최대한 일정한 속도로 고르게 펴주었고, 드라잉은 100도씨에서 1시간 동안 냅둬서 이제 MEK를 다 날려보내고 얇은 PVDF, TRF 필름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매끄러운 부분을 골라서 이제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었는데 이때 크기는 3cm by 3cm 정도의 크기로 정했습니다. 다음 공정은 핫프레싱이라는 공정인데요. 패브릭 전극과 제작한 PDF, TRF 필름을 110도씨에서 3분간 고온 압축하는 공정 단계입니다. 일단 공정 과정은 그 첫 번째로 보호 필름이 전극 2x2를 이렇게 올리고 이때 트위저를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필름 중앙에 9 영역의 두께를 다 재서 그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필름이나 전극을 올립니다. 그때 측정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고온 압축을 할 때 이제 나중에 얘가 붙어버리면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 좀 두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실험의 성공 여부를 조금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것은 약 7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것이 좋아서 저희는 대략 70 마이크로미터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측정한 사진이고, 그다음에 중앙에 그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 프레스에 다음과 같은 카버 프레스에 끼우고 고온 압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3분 후에 나사를 풀고 필름을 꺼내서 시키는데 위아래 보호 필름 여기 약간 주황색 부분이 다 보호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PI 필름을 다 떼내고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다시 공정 후에 두께를 쟀는데 이때는 약 180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과정은 애닐링과 드라잉인데 두 과정이 비교적 간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애닐링은 130도씨 5분에서 진공 5분에서 2시간 동안 가열을 하는 거고, 드라잉은 그 가열 후에 이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식히는 과정입니다. 네, 그 다음 과정이 폴링인데 그 아까 강류 전체라고 했잖아요. 그 자발 봉구가 가지긴 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막 제 마음대로 배열돼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그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폴링이 뭐냐면 그 전기장에 걸어줘갖고, 그러니까 네, 전기장 걸어주거나 전압을 걸어줘갖고 전압을 걸어줘서 전기장을 형성시켜서 이렇게 그 다이폴들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게 폴링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시로 제작인데요. 저희가 아까 필름을 만들었잖아요. 핫프레싱이랑 그 뭐 열 가하고 말리고 해갖고 시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구리 테이프 붙여갖고 그 전극 연결을 그냥 전 갖다 꽂아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극을 꽂기 위해서 구리 테이프를 연결해요. 그 다음에 초기 시로의 D33 값을 측정해요. 당연히 여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전압을 인가시켜요. 전류가 통하지 않을 때까지 그 300V 단위로 차례차례 올려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400V를 만들어줘서 그 상태에서 2시간 동안 그 폴링을 계속 그 상태를 유지시켜줘요. 그 다음에 그 시로의 D33 값을 측정을 해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것을 샘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 샘플을 취했습니다. 여기 테이프 캐스팅 단면 같은 경우는 그냥 테이프 캐스팅만 한 필름의 단면을 취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그 핫프레싱 110도씨에서 핫프레싱까지 거친 그 필름의 단면을 취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있는 거는 130도씨에서 핫프레싱한 것의 단면이고, 그 다음에 그 단면 말고 그냥 면을 관찰했을 때는 맨 왼쪽 거는 테이프 캐스팅만 한 필름, 두 번째 거는 열 처리까지 한 필름, 세 번째 거는 그 핫프레싱 110도씨에서 핫프레싱까지 한 곳에서 패브릭을 뜯은 필름을 관찰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그 110도씨에서 핫프레싱한 필름 관찰했고 여기 있는 거는 130도씨에서 핫프레싱한 필름을 관찰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분석한 걸 알아볼 건데요. 테이프 캐스팅만 한 필름의 단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두께의 단면이 나왔고 그 110도씨에서 핫프레싱한 것의 단면은 그 필름과 전극 사이의 경계가 분명한데 130도씨의 경우 그 두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테이프 캐스팅한 것의 필름을 보면 불완전한 라멜라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라멜라 구조가 그 PVD의 TRF이 그 나선 그 일직선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이프 캐스팅이랑 열 처리까지 한 그 필름의 경우에는 라멜라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패브릭을 뜨는 필름은 그 뜨는 흔적이 나타나고 110도씨에서 핫프레싱한 필름은 패브릭 틈새에 필름이 그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구멍 사이로 필름이 나온 것이 보이고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그 틈새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130도씨에서 핫프레싱한 필름의 경우로는 그 패브릭 사이로 필름이 그냥 아예 다 나와가지고 지금 패브릭이 안 보이고 필름만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앞전체 특성을 파악했는데요. 첫 번째로 D33 값을 측정하고 이제 두 번째로 그 하베스터에 압력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전압을 저희가 측정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하베스터에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형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일단 D33 값을 측정했는데 보통 이제 그 PGT 같은 세라믹은 굉장히 그 앞전 상수가 높게 나와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한 346 정도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만든 거에 1500볼트를 2시간 동안 인가해서 폴링한 필름의 D33 값을 보았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2 피코쿨롱 퍼 뉴턴이 나왔고요. 두 번째 때는 2400볼트로 2시간 폴링한 필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 피코쿨롱 퍼 뉴턴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앞전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그 실험의 동영상이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앞전체를 눌렀을 때마다 저 오실로스코프에서 전압이 피크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전체를 눌렀을 때 결과로 약 200mV의 출력 전압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실험을 몇 가지 더 진행을 해봤는데 폴링을 하기 전에 앞전체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피크가 나오지 않았고 폴링을 했을 때는 그 동영상과 같이 이런 피크가 뜨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전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예, 잘 들어보시면 저희가 교류 전압을 20볼트로 설정을 해놨고 이제 주파수를 계속 바꿔주면서 실험을 했는데 바꿔줄 때마다 앞전체에서 나는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기적 신호에 따라서 앞전체 형태가 바뀌면서 이러한 소리를 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의 느낀 점이고요. 참고입니다. 감사합니다.